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별거 아닌 말을 가지고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그 수사를 받았습니까? 네, 자유로운 수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두들겨 패고 뭐 막고 하니까 정신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못 이겨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애를 놔둬버려 시킨 대로 하는. 안녕하십니까, 송영창입니다. 여러분은 11.6이 나던 1979년 여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이 사건을 두고 기관원에 의한 납치다, 애정 도피를 납치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여 전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5년 전 이맘때 방송됐던 보도 특집에서 오원춘 씨는 기관원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다고 한 것은 자신이 꾸민 거짓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만난 오원춘 씨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납치가 아닌 자작극기를 인정했던 오원춘 씨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이 납치를 당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원춘 사건은 어떤 사건이길래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사건 당사자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찬찬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춘 씨가 사는 곳은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영양군 청기면 청기마을이란 작은 동네입니다. 얘기는 79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이 더 오요. 아유, 왜 형사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켜? 무슨 일이라도 터졌니켜? 참 오형도. 형사 뭐 사건 현장만 댕기라 하는 법이 있니겨. 그냥 뭐 한번 둘러보고 있는 게 있어. 수고하시다. 아이고 덥다. 오형. 실은 오형한테 중요한 용건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용건이요? 높으신 양반이 쥐 같은 무지랭이한테 무슨 용건이니까? 먼저 번 심화바라 감자 보상권 때문인데. 아유, 그거 심화바라면 그 말도 꺼냈지 마소. 그거 때문에 그거 당한 생각하면 안직도 화가 치민이다. 그래서 다 보상 받았잖아. 그런데 와 자꾸 보상 받은 걸 가지고 뭐 무슨 성공살이나 어쩌니 떠들고 다니느냐 그 말이시다. 아이고, 그거 78년 봄 농협에서 권장에 심은 심화바라 씨 감자가 싹이 나지 않아 감자 농사를 망치자 가톨릭 농민의 회원인 오원춘은 피해 보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지역에까지 이 성공 사실을 알리고 다녔고 이로 인해 농민 운동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서 아침도 있어.
무슨 걱정거리니까? 걱정은 무슨. 내가 갔다 올게. 야. 그가 농민운동에 열심이었던 때문인지 형사가 찾아온 그 무렵에 안동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 그는 내심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오원춘이 영양읍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이 79년 5월 5일. 바로 이날부터 오원춘은 보름 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천주께 감사합니다. 참. 아, 예. 근데 어째 알퐁소가 보이질 않는군요. 그 사람 여태 한 번도 미사를 빠진 적이 없던 사람인데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구만요. 알퐁소가요, 벌써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 뭐 어디 가서 뭐 오해됐는지 전화도 한 통 없고요. 집에서도 뭐 천지사방에 다 알아보는 모양이던데 아직도 뭐 집히는 데가 없는 모양이래요. 그래요? 아이, 혹시 어디 뭐 집히는 데라도 있으시겠죠? 이때 오원춘은 울릉도에 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울릉도였을까요? 그리고 좀처럼 집을 떠나지 않던 그가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울릉도에 가서 보름 동안이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의혹 때문에 오원춘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봐라, 원추이. 안녕하실게요. 아이, 안녕이고 뭐고. 아, 시방 자네 어디 갔다 오는 길이로? 울릉도 좀 다녀옵니다. 울릉도? 아, 그거는 뭐하러? 봐라, 자네 시방 정신 있는 사람이다. 시방 자네 집이 발칵 뒤집혔어, 이 사람아. 어디 있을만 있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야지. 사람이 의에 그라노.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가 와저라노? 아니, 알퐁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울릉도에 갔습니다. 울릉도에? 신부님, 지는 거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올바른 양심 키우고 굳은 확신 갖겠습니다. 알퐁소, 자네 무슨 일 있었나? 아니, 울릉도에 왜 갔어? 납치됐습니다. 뭐야? 납치? 참 내가 이렇게 사제가 있는데 오원춘이가 찾아와서 신부님 혹시 주위에 누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괴롭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와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 요즘 며칠가 안 보이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신부님,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부님, 제가 참 괴롭습니다. 신부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부님 그 교육에 내가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뭐 기간원을 위해서 자기는 기간원을 생각이 된다. 지금 생각하는 기간원이 생각이 되어서 안동을 해서 포항에서 거기에 가서 가장 바쁘죠. 동시에 가장 바쁜 이 시기에 거기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주교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힘없는 한 농사꾼에 대한 인권 탄압이고 청기분의 감자 피해 보상 운동이 성공한 데 대한 어떤 보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 가톨릭 노민회와 천주교 교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요. 예, 이 문제는 영양뿐 아니라 안동교국 전체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측에서 오원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 들어 천주교는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무렵 여러 성당에서는 유신에 반대하는 기도회와 농성 그리고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론 가톨릭 농민회를 통해 한평 고구마 사건, 청기 시감자 피해 보상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갔고 유신 정권으로선 이들의 존재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오씨가 납치를 당해요. 관내 주민이 납치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참, 신부님도. 오씨 같은 사람을 누가 납치합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참. 이보세요, 정 계장님. 내가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부님, 그렇게 흥분하실 일이 아니래요. 지도만 다 들은 소리가 있어가 그런 깁니다. 예? 아니, 그럼 계장님께서는 전부터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그 친구가 사생활 문제로 골치 좀 아팠을 깁니다. 사생활 문제라뇨? 여자 문제로 막 골치가 아파갖고 잠시 피하고 싶었겠지요. 참, 그 신부님은 못 들으십니까? 그저 여정다방 딸하고 막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거. 아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 정보과장이 부인이 신자이기 때문에 또 저하고 접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확인해봐라. 이 분명히 참 정보위에서 납치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한번 협조를 요청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라. 해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발뺌하는 것 같아서 이거 참 정보과장에서는 넘어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우리가 보고할 거는 정상적으로 보고는 하고 일단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는 이런 상황으로 정보자들이 한번 얘기를 했죠.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천주교 측은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건 진상 조사에 나섰고 조사 내용은 오원춘이 처음에 밝힌 것과 일치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일치하자 천주교 측은 오원춘 사건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원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당신이 범한 죄를 사실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믿습니다. 대책위 신부들은 오원춘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진실과 의지를 확인합니다. 신부들은 앞으로 그가 치러야 할 시련이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중단하려 했습니다. 오원춘의 의지는 확고했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담은 양심 선언서를 남깁니다. 오원춘이를 직접 불렀죠. 불러가 오원춘한테 그 사실을 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엄청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신부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겠나 물으니까 감내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내가 시간을 줄 때 만일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이것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 네가 본인도 이걸 뒤집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 좀 하고 그 내용에 네 양심적으로 지금의 진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는 그 양심 선언을 하라. 그래서 온춘이는 나가서 성당에 가서 써내온 것이 바로 이 양심 선언문이란 처음에 이것입니다. 이 양심 선언서에서 그는 자신이 강제 납치를 당한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만약 이 사실이 번복된다면 이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위협에 의한 강제적 결과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천주교 측에서는 이 양심 선언서를 중요한 증거로 삼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안동교구 사제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오원춘 씨가 쓴 양심 선언서를 가지고 7월 17일 전주교구 사제연수회에서 사건 개요를 발표합니다. 이날 유강하 신부가 오원춘 사건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건이 그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안동교구와 당국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사건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야당 정치인이 참석했고 이것은 곧 이 사건의 전국적인 확산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의 행보도 빨라집니다. 경찰에서는 7월 19일 영양성당 청기공소회장인 김영종 씨, 오원춘 씨 부인, 면사무소 직원, 여정다방 주인 딸 등 오원춘 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해 갔고 이 때문에 작은 청기마을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원춘 씨를 보호하고 있는 안동교구청으로 경찰이 찾아와 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원춘 씨를 조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과 신부 측은 유강하 신부가 동행하는 조건으로 다음 날인 21일 오원춘 씨의 진술에 대해서 영양읍과 안동 그리고 포항까지 현장 조사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식사한 식당이 저기란 말이죠. 알폰소, 여기가 맞아요? 맞으이도. 여기 해동식당이옵니다. 좋아요. 들어갑시다. 잠깐만요. 지가 여기에 오기 전 일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날 이 영양버스 정점에 도착했을 때가 한 12시쯤 되었을 때였니다. 이 청기 정류소에 나가 있게는 이 지서에서 순경이 나와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버스에 올라탔죠. 그런데 이 정류소에 도착을 하니께는 난데없이 처음 보는 두 남자가 이 길을 가로막는 기래요. 뭐야? 누구시켜? 안동에서 전화했던 사람이. 지금 당장 안동까지 갑시다. 누구신데? 그건 차차 알게 될 거고 일단 같이 갑시다. 전 시방 바빠서 글짓기 대회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왜 가시는겨? 가보면 안다니까. 왜 가시는겨?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부터 하자고 했니다. 일단 식사나 합시다. 자.
아, 잘 먹었네. 아, 오영. 왜 이렇게 통식사를 못해요? 응? 다 먹었니다. 전화 한 통만 해도 되겠니까? 그렇죠. 오영. 나부터 합시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저기 좀 앉아 있어요. 자, 서두릅시다. 시간이 없어. 자, 어서. 자, 갑시다. 잠깐 기다리시오. 대관절, 여기가 어디 있겨? 뭐 그렇게 말이 많아? 귀찮게. 원천! 당신들은 누구 있겨? 누구긴 누구야,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가 이게... 대관절, 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까 시켜? 그걸 몰라서 물어, 이 새끼야! 아, 이 자식아! 자식 이거 간땡이가 부었군. 너같이 지혜에 도전하는 쓰레기 같은 놈은 없어져야 돼. 예? 제가 죄송했어요. 지금 농사 짓는 농사꾼일 뿐이시다. 아니 그래도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맞았다는 그 제피 건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이 근처입니다. 참말이시다. 이 양반아, 지금 4시간째 헤매도 없잖아. 당신 좀 이상해. 아까 그 식당 주인도 당신을 모른다고 그러고. 아, 말 똑바로 하시오.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그 건물도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2달 사이에 건물 하나가 송두리째 없어졌을 리도 없고 도대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래요. 분명히 있었다고요. 담배 가게, 식당, 포항 종합제철, 백돌집 다 찾아봤지만 현재 못 찾겠어. 자기도 못 찾고. 그게 바로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 하나만 봐도. 10가지 중 한 가지만 맞아 떨어져도 우리가 의심을 하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못 찾겠어. 그 원춘이가 하는 얘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상상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없고 떠날 때 되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뭐 설명을 하면서 쭉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원춘이가 거기서 막 대들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대들면서 그 좀 붕괴를 했는 모양이에요. 자기인데 점점 그까지 가니까 이 얘기가 방향이 원춘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얘기 인상을 받게 되니까 원춘이가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막 갑자기 뭐 정신을 먹고 울릉도로 가야 되겠다는 거라. 지금 울릉도를 가자고요?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내일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울릉도에 갑니까? 난 본당 신부라서 미사 때문에 곤란하니까 울릉도 현장 조사는 오늘날 갑시다. 신부님이 안 가신다 카마. 지도 안 갈라이도. 이것 봐. 지금 우리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봐요. 이거 처음 약속은 다르지 않소. 포항까지 동행해달래서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억지요? 이거 보세요, 신부님. 시간이 있으니까 울릉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자는 건데 뭐가 억지입니까? 이봐요. 현장 조사 때 내가 같이 있기로 했지 않소? 방금도 말했지만 난 내일 미사 때는 못 가니까 월요일날 합시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유강아 신부는 준비해간 녹음기로 녹음을 합니다. 왜 이거 좀 월요일날 하자는데 왜 이래 월요일날 월요일날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강제로 왜 이래 나요 나 왜 이래요 정말. 저 wak하다니 왜 이래 나요 왜 이래. 왜 그때니까 이제 사람들 보는데 못하겠다는데 당신네들 여기 와서 이런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방송도 처음부터 안 왔죠? 안 왔어. 합니다. 뭔가요? 여 누가 저 황천주교 회장 말해주셔. 나? 뭔가? 근데 나는 온천은 나는 안 놀라 그러고 온천 내 몸을 붙들고 나는 어떤 무슨 그 짐을 이렇게 쌓아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그 롯바를 붙들고 이러면서 옥생각생 하다가 몇 명이 달려들었는데 하여튼 온천에 내 몸에서 떨어지는데 날 죽도 천주교에 좀 알려주시오 하는 고함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 보면 온천이가 거꾸로 이렇게 배에 막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배는 호동을 막 치고 다른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온천이는 울릉도로 갔습니다. 포항까지 갈 과정에 쭉 모두 풀어보니 그동안 그 유혹된 점이 많았어요. 이래서 그 포항 그 울릉도행 터미널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럴 거 아니다 말이죠. 그저 왔는 짐에 울릉도가 사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때 내가 강제로 썼어요. 배에다가 안다 이원영 경사와 같이 타라 말이에요. 가서 확인하면 제일 낫잖아. 여기서 가서 걔가 도저한다. 이거 맥히 이렇게 우리가 수사에 허점도 내도 없이 사실을 확인하자. 이래서 강선을 시키니 강제로 내가 끌어왔어. 내가 많이 끌어왔어요. 가자 말이에요. 사실을 하자. 이래서 울릉도 가게 됩니다. 유강아 신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 조사는 울릉도로 이어집니다. 이 울릉도 현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치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조사는 오원춘이 들렀다는 도동 성당의 신부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이 친구 보신 적 있죠? 그래요. 생각나요. 그때 이 사람을 처음 보셨을 때 상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상황이고 뭐고가 있습니까? 내가 뜰에서 어항을 손보고 있을 때인데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신자라고 하면서 뭐 시킬 일이 있으면 시켜달라고 하길래 그러마 했지요. 그때 이 친구한테서 받은 인상이 어땠습니까? 그냥 촌사람이 울릉도 관광 왔구나 했어요. 관광객으로 보였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그 당시 맨 처음 만났을 때 오원춘 씨의 행색이라든가 네. 옷차림이라든가 어디 소지품이라든가 소지품은 이런 이제 잡기책 노트 하나 들었어. 어서와지 나오는 이런 책들 그죠? 그 한백 들은 거 없어요. 그리고 고무신 신고.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옷차림은 그냥 뭐 위에 난방 하나 있고 그냥 뭐 농민 비슷하게 이 촌입이 나는 내 생각을 했지. 이 촌입이 여기까지 놀러 와서 오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 한 달 이상 있지 싶습니다. 이 가는 거라 자기가. 예,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어디 초췌하거나 이런 모습. 그런 건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전혀 몰랐는데 놀러 온 팀이 저기 명색이 검정 고무신 신고, 그래가지고 촌 사람 같은데 영양 총이니까 뭐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근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오원춘 씨가 울릉도로 오기 전에 포항 어느 그 건물에서 매를 맞았다고 했거든요. 매 맞은 흔적은 있었습니까? 모르지 그거. 얼굴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거나 피투성이라든가. 그건 없어, 그건 없어. 자기는 이제 개건 내로 와서 일도 거들고 10월달 체류했다. 그말 보이지 다른 건 없어요. 미사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얘기가 없어요. 종교 행사 관계. 일도 왔다. 체류했다. 미사에 참석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좌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해가 아니니까 이제 제일 문제 아니니까 그게. 그렇다면 납치했다면 참배도 안 시키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수수하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감하기를 이거 조사했다. 그러면 이때
본인이 진술을 하나 받아오겠다. 그래서 마지막 갈 때 진술 받고 내일 미사 아침에 잠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현장 조사 둘째 날 아침 오원춘은 도동성당 미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강태규 신부에게 고백 성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원춘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강 신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와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을 비로소 털어놓습니다. 도대체 당신 얘기가 맞아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납치된 사람이 어떻게 관광객으로 보일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이 정말 납치된 거라면 여기 신부님을 만났을 때 왜 구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지? 납치된 사람이 태연하게 시킬 일 있으면 시켜달라는 게 말이 될 소리야? 여자 때문에 도망 안 놓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이게 뭐요? 오원춘이 진술한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이는 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증거물로 쓰려고 그럽니다. 지가 납치되었다는 말은 모두 지가 조작한 것입니다. 전 여자 문제 때문에 울릉도에서 잠시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으로 강태규 신부님께 고백 성사를 받음을 밝혀둡니다. 오원춘. 거기다 신부님의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아니 뭐요? 당신 지금 정신 있는 사람이요? 신부더러 고백 성사한 내용을 발설하라고? 뾰족하디가 많은 메모지를 하나 탁 내놓는데 여기다가 뭘 쓴다 하니까 오원춘이 잡힐 사람. 오원춘이가 글씨체가 참 이쁩니다. 참 잘 써요. 탁 썼는데 머릿속 밑에 오원춘이가 도장 찍어놨어요. 인감도 자꾸 꼭 찍어놨는데 뭘 써놨나 그러다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감자 사건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거 이것은 전부 다 조작이다. 지가 조작했다는 거지. 그런 사실을 울릉도 성당 강태규 신부한테 고백수사를 받았다고 도장 찍어놨어요. 고백수사 볼 때하고 잡힐 수하고 다 틀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백수사 볼 때는 지가 진실을 고백했을 거란 말입니다. 신자가 더구나. 그리고 나중에 선배들이 이런 사실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내한테 성사 받다, 고백수사 받다 하는 것을 제가 도장 찍어놓고 밑에 사인해달라 하니까 형사가 와서 그 얼마나 대수적인 겁니까? 울릉도 현장 조사 후 오원춘은 곧바로 경북 도경에 연행되고 한편 안동 교구청에서는 오원춘 사건에 항의하는 기도회와 농성이 이어집니다. 이에 경찰은 오원춘 납치 사건에 대한 불법 유인물을 돌린 카톨릭 농민의 간부 2명과 신부 1명을 연행합니다. 오원춘은 연행된 이들 중 며칠 후에 풀려난 사람들을 통해 쪽지를 전달합니다. 오원춘이 경찰에서 쓴 이 편지를 천주교 측에서는 제2 양심선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편지는 모든 증인들이 폭력과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여자 관계 등 사실에도 없는 진술에 응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감옥에 갈 생각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 측은 오원춘의 납치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도회를 통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운동을 벌입니다. 그렇게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오원춘 사건은 8월 10일 경북 도경의 발표로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경북 도경은 이날 오원춘의 납치설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오원춘이 애정 문제로 인해 도피한 것을 기관원에 의한 납치로 꾸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오원춘, 그리고 이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퍼뜨린 정호경 신부와 카톨릭 농민회의 정재돈 총무 등 3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오원춘 사건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오원춘 씨가 5월 5일부터 20일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울릉도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릉도 행을 놓고 카톨릭 측에서는 기관원에 의한 납치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에서는 애정 문제로 인한 도피를 오원춘 씨가 납치로 조작했다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 모두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오원춘 씨의 자백과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원춘 사건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우선 오원춘 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속되기 전에 끊임없이 주장했던 납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간 오원춘 사건은 시국 상황과 맞물려서 중요한 공안 사건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79년 8월, 이 시기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어느 때보다도 거셌던 때였습니다. 78년 12월에 실시된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보다 1.1%를 더 득표한 신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그동안 제야나 종교계에서 벌여왔던 반유신 운동까지 합세해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원춘 사건은 바로 이런 와중에 발생했고, 경찰에서 자작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무렵 YH 사건이 터집니다. 오원춘의 자작극이 신문에 발표되던 날, YH 여공들이 폐업 반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신민당사로 쏠렸습니다. 이틀 후 당국은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농성 중인 여공들을 강제 해산시킵니다. 여공 한 명이 목숨까지 잃는 무리한 진압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유신 투쟁은 더 거세지고 국민의 마음은 점점 더 유신 정권과 멀어지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유신 정권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과 연계되어 있는 종교단체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면서 극단적인 강경책으로 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원춘 사건은 당국과 천주교 측 모두에게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8월 13일 오원춘은 대구지검의 서돈양 검사실에서 기자들과 만납니다. 그는 여기에서 경찰의 발표와 같은 내용으로 기관원에게 납치됐다는 주장은 자신이 허위 조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의 기자회견 내용은 각 일간지에 대서특필됩니다. 열흘 후인 8월 23일 3개 텔레비전에서는 오원춘 사건에 대한 보도 특집을 전국적으로 방송합니다. 이 방송은 그 전날 대구 교도소장실에서 있었던 회견 내용을 녹화한 것입니다. 이날 회견은 가라앉지 않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각계 인사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견에서 서돈양 검사는 사건 전모를 발표했고, 경북 도경의 오다로 정복과장은 현장 조사 결과를, 이흥락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회견장에 오원춘 씨가 나와서 각계 인사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부에서 나를 울릉도에다가 그러면 나를 보냈다. 그 얘기는 왜 했어요?
뭔가 조금 자기를 나타내고 조금 우쭐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기 위장으로 이래 가지고서 사회 문제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본인 자신도 알고서 그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학대될 줄은 미처 몰랐죠. 울릉도는 그냥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갔다 왔냐? 그냥 예. 그냥 놀러 가서 울릉도에서 2주 동안이나 볼 게 있었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놀고. 전에도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전에 못한 일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건 사람 사이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양심선언까지 한 건 어째서 했어요? 그 사건을 전국에 납치돼가지고 갔다 왔던 사건을 우리 본당 신부님 앞에서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신부님들이 11분 모였을 적에 사건이 이랬던데 양심선언문을 하나 써라. 써라? 네.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자필로서 양심선언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그 수사를 받았습니까? 네, 자유로운 이 자리에는 또한 검찰이 확보한 증인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오원춘이 울릉도에 있을 때 묵었던 은정식당 주인 김도환 그리고 평소 오원춘과 가깝게 지냈던 청기 공소 회장인 김영종 등이 나와 증언을 했습니다. 60분 동안 진행된 이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비춰졌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네. 그거 자체가 우선 이상합니다. 네. 물론 한편으로는 이 오죽 국가기관이 답답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도 못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죽 급하면은 네. 저렇게 할까? 법정에서 순리대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소송 속에서 가질 수 있는데 왜 저럴까? 네. 이거 조작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혐의도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취지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발표할 목적이 아니고 전부 그걸 의심을 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급격해지니까 하나의 혼란 방지용으로 공익상 필요를 위해 가지고 질문에 답변한 것이지 오원춘이를 뭐 심판하려고 데려 나온 것도 아니고 오원춘이가 하나의 정인 자격으로 진술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이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그때 상당히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막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된 이건호라는 사람이요. 두봉주교의 명함이요. 첫 번째 변호사 접견 때 입을 열지 않았던 오원춘은 이건호 변호사의 말만을 믿어야 한다는 두봉주교의 친필 메모가 적힌 명함을 보고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설레 보이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 제가 이제 심정을 묻지요. 네, 그랬더니 제가 실제로 납치돼서 끌려갔다 왔습니다. 양심선언대로 맞습니다. 처음에 지가 말했던 게 맞니다. 지는 납치됐던 겁니다.
근데 왜 텔레비전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어? 지가 부족한 인간이라서 그러이다. 그럼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어? 자, 시간 됐습니다. 갑시다. 아니, 이거 봐요. 예?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그 79년 9월 4일 드디어 오원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대구지방법원에는 두봉주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신부와 수녀, 카톨릭 농민의 회원들이 법정 안팎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오원춘이 틈만 나면은 천주교 측에 알리려 했던 납치 사실이 법정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 측은 적어도 법정에서만큼은 오원춘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신문하세요. 피고는 지난 5월 5일부터 15일간 어디에 갔었습니까? 울릉도에 있었습니다. 울릉도에는 왜 갔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잠깐 여행을 갔습니다. 피고는 79년 2월 8일 영양업 소재 모 다방 주인에 따른 공모양과 정결을 맺고 캐톨릭 신자로서 십계명을 어겨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지난 5월 5일 울릉도로 도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정혜욱 신부 등에 했던 납치됐었다는 말은 거짓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사님,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검찰 측의 주장을 보면은 피고가 납치극을 꾸몄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꾸몄다고 말했던 피고인이 다음은 농사일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고 또 농민의 일로 우쭐대는 심정에서였다고 했다가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 29일의 신문 조서에서는 공모양하고 관계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다른 진술을 했었습니까? 공양하고 관계 때문인 게 맞습니다. 피고인이 지금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공양이 도경에 끌려와 위협받는 것을 보고 공양을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변호인은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유도신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7월 31일 풀려난 권종대 씨가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편지에는 분명히 그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진술하세요. 공양을 보긴 했지만 폭력 운운했던 건 고의였습니다. 이 신문지는 피고인이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울릉도에 강제로 끌려왔을 때 영양으로 보내진 신문입니다. 피고인의 옷을 이 종이에 싸서 보내줬던 거죠. 경찰관이 오원춘이 옷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오원춘이 옷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보내주는 옷을 싸는 신문에 자기 그 비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옷 싸는 봉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기록했는 것이 요겁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은 육지에 가면 진실을 말하리야.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시한 문제의 이 낙서는 오원춘 씨에 의해 번복됩니다. 낙서의 의미는 육지에 가면 납치가 허위였음을 털어놓겠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오원춘 씨가 사실대로 용기 있게 얘기해 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검사가 그 자유로 여행하고 납치된 일이 없었던 거 사실입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눈치를 보면서 뭐 떠듬떠듬 대답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대답을 하고 참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저 변호인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정도로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사실을 본인 자신이 밝히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용기가 없는 것도 서운하고 안타깝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납치설은 오원춘의 계속되는 부인과 울릉도 현장 조사 시 납치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점점 그 타당성을 잃어갑니다. 특히 현장 조사 시 납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던 도동성당 강택규 신부의 진술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반면 자의에 의한 애정도피라는 검찰의 주장은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오원춘의 공소 사실을 시인하는 속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중에 뭐 중요한 분이 그 당시에 그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의 진술이라든지 제가 만약에 그런 공포하에 그 자리에서 왔다면은 그 성당에 한 두 분인가 하면 떨리지 싶은데 그분이 왔다고 돼 있으면은 그 신부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이럴 것인데 그래서 과연 그분이 그런 감금된 상태에서 그까지 왔는지 왜 그러면 그 성당에 들리는지 이러한 주위의 사정 또 그 여성과의 관계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있을 때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사실 이분이 얘기한 것이 다 진실만은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 자백이 진실이 아니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그거 비추해 볼 때 그렇고 또 변호인은 뭐 계속 그 자백을 하고. 오원춘 씨는 결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됩니다. 오원춘과의 첫 만남에서는 납치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강택규 신부. 그 후 현장 조사 때 그는 고백 성사를 통해서 비로소 오원춘의 진실을 알게 됐고 법정에서 그 부분을 증언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신자든지 와가지고 고백 성사를 보면서 자기 고백한 것은 한 진실로 받아들여요. 신부 입장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속이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오원춘이가 고백 성사를 보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백 성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오원춘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진실로 거기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밝히기를 바랬고.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하도록 만드는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매 견디지 못했고 매는 견딜 수 있었지만은 이 정신 자체가 흐려져 버려 안 돼요. 그리 지금 이걸 내가 누구한테가 내가 먼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숱한 의혹을 남긴 채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간 오원춘 사건. 1994년 8월 오원춘 씨는 여전히 청기 마을에서 평범한 농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몇 해 전부터 미생물 농법으로 고추 농사를 짓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 끝에 올해 드디어 수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원춘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오원춘 씨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과거 여러 차례 자신의 말을 번복했고 1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납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은 여전히 납치는 조작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진실은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인데도 각기 다른 주장이 나오고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실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립니다. 오원춘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린 그동안 오원춘 사건처럼 진실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버린 사건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암울한 시대의 산물이란 말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일수록 감추어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오원춘 사건은 아직도 진실 가까이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까닭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